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약 30시간에 걸쳐서 60일 합격 파트 1 그램CI의 리뷰 책자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이욱희 원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 CIA 시험은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험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냐? 꼭 그것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60일이 아니고 분명히 충분히 더 짧은 시간 내에도 합격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어떻게 이 CIA 시험을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건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신 그램CI의 리뷰 이런 교재입니다. 감사협회에서 발간한 교재고요. 이 교재 내용을 주 교재로 하고 저는 이 교재 내용을 아무래도 이 내용들이 미국 스타일의 책자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접근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번역이 매끄럽게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논리적 체계가 아니고 주로 이제 미국 사람의 시각에서 그러한 논리를 개진해 놨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조금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부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제 수강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60일 합격 파트 1에서 제가 직접 편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램 교재의 내용을 우리 한국 사람의 그런 논리 구조에 맞춰서 잘 요약을 했고요. 또 논리적으로 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번 번역에서는 파트 1, 2는 크게 그렇게 완전히 좀 이상한 번역은 없지 않지만 물론 이제 회계학 같은 경우는 심각한 그러한 번역의 오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번역 오류 또 이해 곤란한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수정을 하고 또 정 어려운 부분은 거기다 원문을 같이 실어 놓는 그런 식으로 교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교재 내용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번역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장에서도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했더라도 남들은 그것을 실제 번역하신 분은 그렇게 번역을 안 한 상태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교재 내용을 최대한 많이 발행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 교재만 보셔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제 교재로 여러분들이 숙달을 하신 다음에 원문을 여러분들이 원문이라고 해서 영어가 아니고요. 원래 번역된 교재의 내용을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이 그냥 감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학도 알아야 되고요. 회계학도 알아야 되고 IT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각종 분야의 그런 학문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번역의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부교재로 여러분들이 충실히 공부하신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 감사협회에서 나온 그 책자도 한번 보시면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번역 오류가 상당히 적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원문을 보시면서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는 차원에서 감사협회에서 나온 그램 교재 번역본 여러분들이 같이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강좌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할 거냐면은 각 챕터별로 이론 설명을 먼저 합니다. 각 챕터별로 이론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챕터에 나오는 물론 이론 설명하면서 예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챕터별로 나와 있는 연습 문제까지는 제가 풀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잘 이해하셨다고 해서 과연 시험은 잘 볼 거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시험이 80점을
맞아야 80점을 획득해야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사실 60점 상당히 쉽습니다. 60점짜리 합격하기는 상당히 쉽지만 80점은 완벽하게 그 내용을 모르면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시험에서 낙방하신 분들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많은 문제들, 또 상황 문제들, 사례 문제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접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 환경하고 미국의 그런 기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 또 거기에 아주 잘못된 경우에는 그 번역 오류까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거의 멘붕 상태에 도달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실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던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시고 그 내용들을 다시 본교재로 돌아오셔서 이론을 다시 잘 모르시는 부분들은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피드백 작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반드시 중요합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사실 150분에 125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약 1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사실은 1분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빨리 푸셔야 됩니다. 약 50초 정도 내진 45초 정도의 문제를 다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체크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문제를 풀 때 125문제를 다 푼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풀 때 한 3문제 정도, 4문제 요 정도가 잘못 기표한 내용 또 잘못 생각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 내용을 충실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 반드시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CBT 베이스로 제가 모의고사를 만들었습니다. 모의고사는 풀이는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약 10회 분 정도 모의고사 강의가 주어질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환경은 아닙니다만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체크하시면서 직접 시험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한 10회 정도 모의고사를 스스로 보시고 여러분 수준을 체크하시고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 반드시 잘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정답을 체크할 수 있는 문제 다시 볼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자주 틀리는 문제 2번이고 3번이고 반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우리가 150분에 125문제를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어떤 분은 이렇게 충실하게 연습 문제를 안 풀어보신 분들은 그 150분 내에 125문제를 읽을 능력이 없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80점을 너무 우습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왜? 워낙 확실하게 모르면은 항상 떨어지는 시험이 또 80점이라는 그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요.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현장 환경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보시면서 내의 부족한 점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실력을 상당히 올려놓으셔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그런 끝내시는 게 좋고요. 자,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60일 이내에 속전속결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 자랑 같아서 조금 뭐하지만 사실은 저는 60일 내에 2달 만에 1, 2, 3를 다 합격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시간이 마침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그래서 60일 이내에 최대한 1 정도는 또 2도 60일 이내에 그래서 3까지 6개월 이내에는 끝내셔야 된다. 자,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공부 안 하고 다음 일주일이 지나서 그 분야를 보면은 항상 새롭게 느껴지고요. 기억에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매일 적어도 3시간 내지 5시간씩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또 전철에서 또 퇴근하셔서 또 점심시간에
여러분들이 짬나는 대로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셔서 머리에서 잊어버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면은 훨씬 기억에 오래 남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60일 내에는 여러분들이 끝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되죠. 또 왜? 이 시험은 80점짜리입니다. 그래서 꼭 보면은 지문 2개가 헷갈립니다. 2개는 거의 뭐 확실하게 아시는 건데 지문 2개가 항상 헷갈리고요. 또 허를 찔리는 그런 상황 문제, 사례 문제들이 나올 때는 상당히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 용어, 제도, 절차 이런 것들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150분에 125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이것을 충분히 풀기 위해서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장, 배열, 설명 이런 데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1분 내에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다 쳐내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반드시 다독을 하시고 속독을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론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론 보시고요. 적어도 최소한 여러분들 이 강의를 최대한 빨리 들으시고 들으시면서 반드시 끝나자마자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 복습하실 때는 빠른 속도로 하시면 되겠죠. 왜? 잘 모르니까 일단은 처음 듣고 빠른 속도로 복습을 하시고 두 번째 들을 때는 정독을 하시면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내 약점이 어딘지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혹 많은 분들이 자 파트 1을 2를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1, 2는 같이 하는 게 좋다. 왜? 감사라는 게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시험 범위에서 1, 2가 딱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에 나오는 내용도 1에서 물어볼 수가 있고요. 1에 있는 내용도 2에서 시험 문제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번 버전에서는 파트 3에 있던 내용들이 파트 1으로 거의 내려왔죠. 감사와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를 전개하시고 공부하시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파트 1, 2를 동시에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파트 1을 빠른 속도로 공부하신 다음에 파트 2도 같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는 파트 1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파트 2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망각하는 그런 속도가 줄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에 많이 남아있을 때 최대한 빨리 시험을 치르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1, 2는 거의 동시에 공부를 한다. 1 끝난 다음에 2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시험 보시고 2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1장, 2장은 거의 뭐 내부감사인, 그 다음에 내부감사 부서, 지켜야 될 내용들,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요. 지난 버전에서는 거버넌스하고 리스크 관리가 파트 3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회사 아카데미 이름이 GRC죠. 그럼 뭐냐? 거버넌스, 리스크 매니지먼트, 컨트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감사 부서에서 감사 시행 시 거버넌스, 리스크 매니지먼트, 컨트롤에 대해서 그 프로세스의 내용을 우리가 평가하고 또 개선을 통해 가지고 조직에 가치를 부과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과거에는 이 두 챕터가 파트 3 있다 보니까 이런 논리적 전개가 상당히 힘들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 버전에선 거버넌스 나오고요. 리스크 관리 그리고 통제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업무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통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통제를 유형 및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까지 2장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 리스크와 통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부정 리스크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사실 감사에 있어서 조직에 있어서 부정이라는 게 작든 크든 밝혀질 경우에는 회사의 레퓨테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1장에서 부정 리스크와
통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식의 배열이 이번 버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또 저를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파트 1, 2, 3까지 합격하시는 영광을 안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본론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